자, 이와 같은 형상의 모델이 있을 때 이 형상을 어떻게 메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지 한번 메쉬 메소드를 한번 사용해 가면서 쭉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오메트리를 보면 이렇게 하나의 바디로 불려온 그러한 솔리드 바디입니다. 자, 메쉬로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피직스 프레퍼런스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미케니컬, 난리니어, 미케니컬, 일렉트로매그네틱, CFD, 익스플리시트, 그 다음에 하이드로다이나믹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구조적인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미케니컬로 두면 되겠고요. 엘리먼트 오더는 이 엘리먼트가 1차 요소냐 2차 요소냐입니다. 구조 해석에서 응력들을 봐야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쿼드레틱 2차 요소를 쓰는 게 좋겠고요. 자, 엘리먼트 사이즈를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좀 모델을 줄여보면요, 대략 한 90 정도 되죠. 이 가로가 한 90 정도 되고요, 한 세로도 한 90mm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먼트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건가? 한 디폴트로 한 5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5 정도 하고 다시 아이소 뷰로 갑니다.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고요, 디폴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폴트를 본다는 것은 여기 사이징에서 이 글로벌 사이징을 이와 같은 걸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눈여겨볼 거는요, 어댑티브 사이즈를 yes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레졸루션은 지금 디폴트가 2로 되어 있는데 한번 5mm 두고 디폴트 사이징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선택하고요, Generate Mesh. 자, 이렇게 진행됐을 때 지금 나오는 메쉬는 사면체 요소죠. 왜 그러냐면 메쉬에서 기본적인 방법은 이 스윕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스윕은 우리가 그 크레오에서 마치 그 스윕과 같습니다. 거기서 쓰는 스윕 그거 같은 거예요. 어떤 길이 방향으로 단면을 메쉬해서 쭉 그 육면체 메쉬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그게 이제 디폴트로 처음에 시도를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이와 같이 사면체 요소로 메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에도 사면체는 이게 형상이 아주 복잡한 형상인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요. 이처럼 복잡하지 않는 형태에서는 우리가 더 좋은 메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엘리먼트 사이즈는 5 정도로 되어 있었고 지금 Use Adaptive Sizing Yes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레졸루션을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이 레졸루션을 우리가 크게 하면 7까지 증가된다고 했죠. 자, 7은 너무 크고 일단 증가는 7까지 되고요. 한 5 정도까지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커서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있는데요. 요게 어떤 사이즈를 의미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엘리먼트 사이즈 5mm 정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 이 상태로 놓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요, Generate Mesh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엘리먼트 사이즈를 5로 줬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메쉬 선택하고 인서트 해서 메소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지오메트리를 선택해 줍니다. 이건 솔리드이기 때문에 여기 선택해서 바디를 선택해 주면 되고요. 자, 메소드는 이제 오토매틱인데 한번 오토매틱 두고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메쉬 제너레이트. 지금 되어 있는 게 디폴트가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달라질 건 없고요. 자, 그 다음 이 메소드를 헥사 진행하기 전에 테트라히드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테트라히드론을 하면 패치 컨퍼밍 메소드입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메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토매틱이 지금 테트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도 제너레이트 메쉬 해보면 뭐 크게 달라질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냥 메소드 없이 진행했던 거랑 그리고 이 경우에 오토매틱이랑 이 경우에
그 테트라히드론이란 그 결과들은 다 동일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테트라히드론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헥사도미넌트입니다. 자, 헥사도미넌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표면부터 헥사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그 내부에는 육면체가 아닌 요소들이 생겨도 되지만 일단 표면에서부터는 그 헥사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메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Generate Mesh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쉬가 다 됐으니까 여기에서 Show Mesh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여기 보면 자,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헥사, 여기 삼각형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메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 이 메쉬가 실제로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려면 여기 퀄리티로 가면 됩니다. 퀄리티에서 여기 메쉬 매트릭 엘리먼트 퀄리티, 요소의 품질,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품질이 지금 0.04에서 1까지 되어 있는데요. 1이면 제일 좋은 품질입니다. 사면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삼각형으로 구성된 그런 사면체가 될 것이고요. 육면체라면 이제 정육면체 같은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엘리먼트 퀄리티가 1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 보면 테트라 절점 10개의 테트라히드론, 그리고 20절점의 육면체, 그리고 웨지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웨지 엘리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면체의 그 피라미드 형상, 이런 것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지금 대부분 헥사처럼 보이는데, 육면체처럼 보이는데 내부에는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한번 이걸 클릭을 해보면 됩니다. 자, 지금 요게 나오는 그림들을 보게 되면 여기 선택된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요 부분 한번 클릭해 보면 요거는 이제 피라미드 형태, 빨간색은 테트라죠. 여기 빨간색 한번 볼까요? 여기 하면 이렇게 사면체 같은 요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방법이 이제 헥사 도미넌트 메소드가 되겠고요. 다음 부분이 수입입니다. 근데 수입은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하고요. 여기서 멀티존입니다. 멀티존은 이 주어진 그 솔리드를 자체적으로 블락킹을 합니다.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수입 스타일의 메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퀄리티 부분에서 메쉬 매트릭을 난으로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멀티존으로 메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멀티존 부분 보면 지금 바디는 여기 선택된 바디가 되겠고요. 메소드는 멀티존, 그리고 맵트 메쉬 타입은 일단 헥사로 다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 서피스 메쉬 메소드 이걸 클릭해 보면 여기 유니폼하고 페이브가 있는데요. 유니폼은 말 그대로 유니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페이브는 그 형상 따라서 엘리먼트 크기들이 조금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 메쉬 타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not allowed, 즉 헥사 이후의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사면체를 허용한다. 테트라 사면체와 피라미드 오면체를 허용한다. 헥사 도미넌트, 주로 육면체로 만들어주고 중간중간에 이 육면체가 아닌 것들로 채워지게 하는 거. 그 다음 헥사코어는 대부분의 중간 그 바디의 중간 부분들이 헥사로 채워지게끔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일단 not allowed로 해서 헥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ource and target 부분은 셀렉션을 오토매틱으로 해서 앤시스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놓고요. 한번 메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Generate Mesh.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나오는 멀티존에서 소스 앤 타겟을 우리가 만지지 않더라도
변경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헥사로 다 메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자, 윗부분에 이렇게 실린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블럭 부분을 통과해서 이 육면체 부분을 통과해서 이렇게 실린더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메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경우도 밑에 이제 실린더가 있었는데 이 윗부분까지 이렇게 실린더 형태대로 유지가 되도록 중간이 그러니까 실린더가 쭉 이렇게 수입되는 그런 형태로 메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퀄리티를 볼게요. 메쉬 매트릭에서 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엘리먼트 퀄리티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어때요? 메쉬가 순수하게 헥사 20 육면체로 다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먼트 퀄리티가 0.67에서부터 1까지 되게 높은 좋은 스타일의 고품질의 그러한 메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멀티존 다음에 방법을 보게 되면요. 메소드 부분을 보면 여기 뭐 카티지안, 레이어드, 테트라히드론이 있는데 요거는 뭐 이 모델에서는 그다지 적합한 방법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카티지안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하나하나 블록을 쌓듯이 그렇게 작은 그 셀들로 이 메쉬를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들은 여기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쓰고요. 그 다음 오토매틱을 쓰고요. 테트라히드론즈를 쓰고 헥사도미넌트, 스윕, 멀티존 이런 방법들로 대부분 메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 모델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모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 가지고 또 한번 메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클릭해 보면요. 이것도 하나의 솔리드로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크기를 봤을 때 이게 한 50,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메쉬에서 미케니컬 피직스 프레퍼런스로 두면 되겠고요. 엘리먼트 오더는 우리가 그냥 쿼드레틱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사이즈도 이 부분을 한 5mm 정도 주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5mm는 좀 크네요. 그죠? 따라서 한 2mm 정도로 주고 볼까요? 2mm 정도로 주고 자, 이 부분에서 일단 메쉬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show 다음에요. 스위버블 바디 이걸 한번 확인해 보면 수입이 되는 바디들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클릭해 봅니다. 자, 여기는 스위버블 바디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되는 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디폴트로 메쉬를 하게 되면 이거는 테트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제너레이트 메쉬 하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엔시스가 이거는 사면체로 메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메쉬가 됩니다. 요게 이제 가장 디폴트가 되겠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블락킹만 해주면 요거는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멀티존이 합당한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insert method에서 자, geometry selection은 여기를 클릭하고요. body를 선택하고 method는 멀티존이 이런 것들은 합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을 보게 되면 일단 메소드 멀티존, 맵드 메쉬는 헥사, 그리고 서피스는 이런 경우는 일단 페이브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프리 메쉬는 not allow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generate mesh. 여기서 source and target selection을 지금 오토매틱으로 했습니다. 자, 진행된 결과를 한번 보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있는 기둥들이 밑에까지 다 이렇게 쭉 같이 수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 실린더 형태들이 그 메쉬 패턴에서 남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메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형상을 봤을 때 이렇고요. 여기 메쉬 선택하고 퀄리티에 들어가서 메쉬 매트릭을 확인합니다. 엘리먼트 퀄리티 봤을 때 이 전체가 다 육면체
그리고 20절점을 가지고 있는 육면체로 모델링이 되었고, 그리고 퀄리티도 0.6 이상 이렇게 높은 퀄리티의 메쉬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상은 멀티존이 제일 합당한 게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메쉬 매트릭을 난으로 하고요. 여러분이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 엘리먼트를 조금 더 수를 늘리고 싶다. 그렇게 되면 여기 메쉬 부분에서요. 여기 엘리먼트 사이즈 2를 더 줄여도 되고요. 또는 여기 사이징에 들어가서 여기 나오는 조건들을 조금 바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조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Use Adaptive Sizing, 크기가 큰 부분은 메쉬를 큰 메쉬로 가져가고, 형상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작은 크기의 메쉬를 가져가는 그러한 형태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트랜지션은 큰 부분, 메쉬가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의 그 변화되는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빠르게 하라는 거 되어 있고, 여기 스팬 앵글 센터를 우리가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코스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의 엘리먼트에서, 즉 공률을 따라가는 이 부분에서 이 하나의 엘리먼트가 가지는 각도가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지금 코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바꿔 볼게요. 이 부분을 코스에서 미디엄 정도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바뀌게 되면 메쉬가 obsolete 메쉬가 돼가지고 새로 메쉬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핑크색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한번 이 스팬 앵글 센터를 코스로 되어 있던 걸 이제 미디엄으로 바꿔서 새로 메쉬를 할 텐데, 지금 코스로 되어 있었던 경우에 엘리먼트 수가 9,508개였어요. 9,508개였는데 한번 이 부분을 더 파인하게 나올 수 있는, 메쉬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스팬 앵글 센터를 미디엄으로 바꾸고 한번 진행을 해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먼트는 9,508개였어요. 자, 다시 제너레이트 메쉬 합니다. 자, 지금 바꿨을 때는 이 스팬 앵글 센터가 미디엄으로 했어도 코스에서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마 여기서 사용했던, 메쉬에서 사용했던 이 엘리먼트 사이즈가 2로 충분히 작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 실린더 형태의 메쉬를 좀 더 파인한 메쉬로 가져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사이징에서 어댑티브 사이징 yes를 요거를 no로 합니다. no로 하고요. 대신 여기 나오는 capture curvature, 그러니까 이 공률들의 공률 반경들을 따라가도록 하는 그러한 옵션을 yes로 바꿔줍니다. yes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curvature min max를, 자, 이 정도 값, 지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mm니까 아주 작은 거죠. 그 다음에 curvature normal angle을 지금 70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이걸 20도로 한다고 하면 360도니까 한 18개 정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보다는 더 파인해져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캡처 커버처를 이렇게 바꿔서 메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여기 둘레가 좀 더 파인한 형태의 메쉬로 될 겁니다. 자, 제너레이트 메쉬 새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해서 보면 이제 메쉬 사이즈에서 그 값은 변경하지 않고 사이징에서 여기 나오는 캡처 커버처에서 커버처 노멀 앵글 이 부분만 바꿨습니다. 지금 엘리먼트가 19,000개 정도로 많아졌어요. 여기 보면 이 실린더에 있던 이 부분들이 둘레에 엘리먼트가 더 많아졌죠. 자, 그래서 밑에 부분도 보면 이렇게 더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고요. 또는 사이징을 줄 때 여기 insert 사이징을 주고요. geometry selection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엣지 사이즈를,
엣지를 선택하고요. 여기 엣지를 한번 선택해 봅니다. 지금 메쉬가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메쉬를 잠시 쇼를 끄고요. 자, 이 엣지가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거에다가 다 이 부분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 여기 select by 부분으로 가서 size select all entity with the same size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선택했던 그 엣지하고 길이가 같은 부분들이 다 선택이 돼요.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16개의 엣지가 선택이 됐다고 그랬죠. 위에 부분, 아래 부분.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엣지 16개를 선택하고요. 이 부분을 내가 크기를 둘레에 생성되는 그 요소의 크기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여기 타입을 엘리먼트 사이즈로 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넘버 오브 디비전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비전으로 이 둘레를 20개로 나누겠다. 이렇게 나누겠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메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메쉬.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처럼 메쉬가 20개로 이렇게 나눠진 형태로 이렇게 메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아까보다 조금 더 이 단면들이 균일한 그런 형태로 메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메소드를 바꾸고요. 그리고 또 사이징을 주는 식으로 형태로 메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볼 거는요. 여기 멀티존에서 이 전체 엘리먼트 사이즈는 2인데 이게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메쉬가 될 필요성이 없다. 이게 충분히 메쉬가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길이 방향으로는 지금보다 저 듬성듬성하게 해도 내가 정확한 해를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있으면요. 그럼 길이 방향으로 크기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 멀티존에서 수입 엘리먼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 크기가 2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큰 한 5 정도로 2배 정도 이상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5. 그러면 예상컨대 이게 수입이 되는 이 길이 방향으로는 지금보다 엘리먼트 크기가 2배 정도 커지는, 그래서 전체적인 엘리먼트 사이즈, 엘리먼트의 개수가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쉬를 보면 지금 19,000개에서 자, 길이 방향으로 수입될 때 간격을 2mm 정도에서 5mm 정도로 바꿨다고 생각하고 한번 메쉬를 다시 제너레이트 해봅니다. 그래서 19,000개에서 어느 정도 줄어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보면 길이 방향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까보다 진행되면서 단면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이 수입되는 길이 방향에서 엘리먼트가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전체적인 엘리먼트의 수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19,000개에서 6,300개 정도로 줄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멀티존에서 우리가 서피스 메쉬 메소드를 페이브로 했을 때 지금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멀티존의 서피스 메소드를 페이브에서 유니폼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메쉬, 제너레이트 메쉬. 자, 앞의 결과 비교해 보면 이 부분 실린더의 단면들이 훨씬 더 레귤러한 유니폼한 형태의 결과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이 부분들 내부 부분들이 더 어떤 같은 크기를 가지는 엘리먼트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수는 아까보다 조금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소드와 그리고 이 엘리먼트 사이즈 그리고 수입되는 거라든지 멀티존의 어떤 수입 방향으로의 어떤 그 크기들을 이렇게 조절함으로 해서 적당한 수, 내가 얻어야 되는 어떤 해석의 충분한 애큐러시를 보장하되 엘리먼트의 수가 너무 많지 않은 그러한 형태의 메쉬로 가져가는 것이 이제 구조 해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메쉬를 잘하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모델 두 가지를 가지고 뭐 메소드 그리고
사이징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대부분 이 형태들은 이제 멀티존 형태로 메소드로 가져갔을 때 메시가 잘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